앞엔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지. 뭐 앞에 시험범위 다시 들어가는 거는 별 상관없습니다. 네. 솔직히 앞에 거 다시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지난 기말 파트를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일수록 더 힘들 수도 있을 텐데 뭐 사실 앞에 시험범위 남은 게 들어가는 건 너는 시험지 난이도를 낮추는 요소지 절대 높이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답을 불러볼 건데요. 자,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는 위에서부터 쭉 다 다른 건 무시할 거고요. 그냥 중간에 있는 왜 그거 표 있잖아요. G1, G2, M1, M2 생세포 이거부터 해서 그냥 답을 부를 겁니다. 어차피 계속 했던 거니까 다시 얘기하긴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정리하는 겸 해서 일단 G1기 핵상은 그러니까 G1, G2, M1, M2 생시세포 그냥 이 순서대로 쭉 부르면 핵상은 EN, EN, N, N이 돼야 되는 거겠고 DNA 상대량 같은 경우는 시작을 2로 잡아뒀기 때문에 2, 4, 2, 1 이렇게 변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유전자 DNA량 같은 경우에는 G1기는 홀짝 둘 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는 느낌이겠고 그 다음에 G2, M1 그리고 M2까지는 그냥 짝수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생시세포는 홀수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성염색체 수는 두 개, 한 개. 대림 유전자 유무는 유유, 무무 있고 없고 이렇게 돼야 되더라. 자, 이걸 기본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낙에 여러 번 했었기도 하고 하니까 답을 그냥 빠르게 불러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귿이 1번이고 니은이 2번이고 기억이 3번이 될 거고요. 1번인 디귿은 1, 1, 1,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인 니은은 2, 2, 2,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인 기억은 보이는 그대로 0, 2, 0, 0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은 0, 1, 0,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치? 그 다음에 5번은 1, 0, 1, 0이 돼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라지 A 스몰 A 쪽이 상염색체 유전자고요. 라지 B 스몰 B 쪽이 X염색체 유전자면서 이 태연이라는 아이는 남자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아래 그림은 윤석이의 생세포 분열 과정에 세포 1에서 5이다 하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2번, 디귿이 3번 요렇게 순서대로 가는 걸 거고요. 1번인 기억은 1, 0, 1, 1 이렇게 가겠고 그 다음에 2번인 니은은 2, 0, 2, 2 이렇게 가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2, 0, 0, 2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1, 0, 0, 1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5번은 0, 0, 1, 0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3번의 문제는 라지 A 스몰 A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 유전, 라지 B 스몰 B 쪽이 상염색체 유전, 그리고 윤석이는 남자가 됩니다. 사실 뭐 제가 내는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웬만하면 남자긴 할 거예요. 애초에 여자를 기준으로 문제를 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표만 보고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여자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구분되지 않으니까. 유전적으로만 해선 구분할 수 없어요, 원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문제도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도 답만 빠르게 불러보도록 하면요. 얘는 니은이 1번, 디귿이 2번, 기억이 3번 요 순서가 돼야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빈칸을 채우는 과정은 1번인 1번인 니은은 20, 11,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인 디귿은 40, 22, 20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인 기억 같은 경우에는 20, 20, 00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4번은 1010, 00이 되겠고요. 5번은 1001,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라지 A 스몰 A는 상염색체 유전자, 라지 B 스몰 B도 상염색체 유전자, 라지 D 스몰 D 얘가 X염색체 유전, 그리고 기빈인 남자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일단 좀 중요해요. 이게 사실 잘 찍어서 잘 맞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풀어서 맞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 찍어서 틀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예 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답을 먼저 나열을 해놓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1번이 디귿이 되고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그래서 얘는 보자. 그래요. 10, 20, 1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니은이고, 그 다음에 20, 40, 20이 될 거고요. 3번이 기억이고요. 얘는 00, 20, 00이 되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러면 00, 10, 00이 되어야만 되고, 5번은 10, 10, 10이 되어야만 하고. 일단 이게 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답을 알아내는 과정을 한번 다시 또 다른 문제들이랑 비슷한 점은 또 복습하고, 이 문제만의 좀 특별한 점,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걸 보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문제에서 디귿이 1번이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건 간단해요. 라지 A 1개, 라지 D 1개, 요거 숫자 1 있는 것만으로도 얘네들은 당연히 지원기 세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원, G2, M1, M2 중에 홀수가 있을 수 있는 거에 지원기 세포밖에 없더라. 여러 번 했던 이야기죠. 계속 똑같이 쓰고 있는 단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 같은 단서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같이 써본 게 적어도 3번 이상인데 아직도 못하면 복습을 안 한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건 지능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요. 얘 보고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그리고 이 둘 보고 얘도 X염색체, 얘도 X염색체 유전이고 얘는 남자아이구나 라는 과정을 알아내야 될 겁니다. 이 과정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정이에요. 그치? 왜? 핵상 2N짜리 지원기 세포에서 대립유전자 쌍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우린 알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당연하지 않게, 그러니까 대립유전자 쌍이 없는 유일한 경우가 남자의 지원기 세포에서 이 남자의 X염색체 유전되는 유전자들은 원래 짝꿍이 없어요. 원래 없다고. 원래. 왜? 남자 X염색체 하나니까. 원래 짝이 없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짝이 없으면 X염색체, 짝이 있으면 상염색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꼭 되게 중요한 게 이걸 찾고 이 니은이 2번인 걸 찾는 건 또 쉬워요. 라지 B가 4개니까 우리 숫자 4 있으면 그게 G2M1기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차피 니은이 2번인 거 알고 났으면 1번에 복제하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 원래 우리가 이거 0을 몰랐었으니까 잠깐 그려져 있는 것만 좀 남겨 놓아 볼게. 이 문제를 태초의 상태로 되돌려 봅시다. 자, 답을 부르느라 적은 거 말고 원래 표에 있는 걸 그대로 적은 상태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홀수 있는 거 보고 1번이구나 할 수 있었을 거고, 얘는 4 있는 거 보고 2번이구나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럼 이 둘이 1번, 2번 찾았으니까 기억은 당연히 3번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아예 근본적으로 얘를 접근하는 방식,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았을 거냐면요. 첫 번째, 이게 1형임을 보고 X염색체임을 찾는다. 그리고 얘는 남자인 거를 찾는다가 될 것 같아요. 방금 바로 전에 얘기했던 단서입니다. 지원기 세포한테 짝꿍이 없으면 그거 X염색체고 걔가 남자여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요게 4인 걸 보고 여기가 2일 거고, 그럼 얘가 2면 얘는 당연히 0일 거예요. 왜? 얘는 라지비, 라지비가 2개니까 라지비의 짝꿍이 그냥 라지비인 걸 알 수 있어야지. 그치? 지원기 세포에서는 대립유전자가 있을 때 그 둘을 더하면 2에서 끝나야 돼요. 더 많을 수가 없어. 한 개 이렇게 둘이 짝꿍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2형이고 상염색체임을 찾을 수 있다가 그 다음이 되겠고요. 사실 정확하게 라지 A 스몰 a가 X염색체임을 찾는 근거는요, 이거죠, 이거. 기억, 즉 3번에 해당되는 세포, 즉 M2기 세포, 즉 핵상이 N인 세포에서 대립유전자가 둘 다 없잖아. 둘 다 없으면 X염색체 유전이에요.
뭘 고민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본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둘 다 없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라는 게 여자의 상염색체나 여자의 X염색체나 남자의 상염색체에 해당되는 얘네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EN이면 대립 유전자 쌍이 다 있고 N이면 짝꿍 없이 유전자 하나씩만 들어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물론 M2기 세포는 복제돼서 들어있긴 한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복제된 거니까 쌍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얘는 지금 쌍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유전자가 통째로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N일 때 유전자가 통째로 없거나 EN일 때 이렇게 짝꿍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다 남자의 X염색체 유전인 경우 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치? 그치? 사실 진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이해 안 될 수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오늘 이 시점까지 아무도 저한테 이게 이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갈 겁니다. 얘기하세요. 이해 안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 방법 없어.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해는 다들 하셨을 건데 근데 안 떠오르면 연습을 안 해봐서 그런 걸 거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가 X염색체인 것까지 알아내고 그러고 나서 채우면 간단하게 채워진다고. 얘가 X염색체 유전이니까 얘 짝꿍 없어. 그리고 이거 복제해 2형, 4형, 2형 복제해서 채우면 끝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걸 채우는 과정은 중요한 건 남자한테 X염색체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1번 세포한테 들어있는 유전자들을 염색체 상에 표현해 본다고 치면 이렇게 상염색체 한 쌍 갖다 놓고 그 둘이 다 라지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자의 세포라고 하면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 이렇게 들어있을 건데 이 X염색체에 라지랑 라지디가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연관이라고. 야,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연관이지. 실제로 X염색체 상의 유전자들은 무조건 서로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독립적이야? 독립일 수가 없어.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여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X염색체가 한 쌍, 두 개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게 대립 유전자가 나눠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X염색체 유전자들끼리는 독립일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다 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X, X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엔 라지 A가 들어있고 여기엔 라지 D가 이딴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연관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만 해요.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라지 A, 스몰 A가 다 없으면 얘는 Y 염색체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럼 라지 D까지도 없어야 돼요. 그냥.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야 진짜 이상한 오답을 적어놓거나 답을 아예 못 풀겠지만 가장 적당히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를 때 주로 보이는 오답이 얘는 영영 적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걸 이형으로 적는 오답이 굉장히 흔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 앞에까지 배운 건 확실히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생각해보기가 어려웠으면 그랬을 수 있어. 근데 이젠 틀리지 말자고. 0이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얘는 라지 A랑 라지 D가 같은 염색체에 들어있는 거라고. 라지 A가 없을 거면 라지 D도 같이 없어야 되는 거라고. 라지 A를 가질 거면 라지 D도 같이 가져야 되는 거고. 이해돼요? 맞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마신 게 아니라면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2형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그 3번을 분열해서 가져와야 되는 얘는 여전히 Y염색체를 가졌으면서 라지, 라지는 다 없는 이것만 한 개 가지고 있는 이게 돼야 되고 반대쪽에 얘는 당연히 5번 쪽은 X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X 안에 라지, 라지가 이렇게 둘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관을 쓴다고. 이렇게 연관 많이 써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중학교 때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중학교 때 내용을 기억은 하고 있어도 중학교 때 그냥 내용이 기억나는 거지 원래 중학교 때 그렇게 야물딱지게 안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앞에까지 한 내용도 충분히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사실 중학교 때 거 제대로 했고 중학교 때 잘했던 분들은 앞에까지 그러니까 이 성염색체나 연관 같은 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별로 다른 게 없는데요 하고 있었을걸? 그래서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이전 것부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건 너무 더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뭐 어떡할 거야. 뭐 그렇다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내용. 오늘 우리가 하는 거 해도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할 거 너무 많아요, 진짜, 요즘은. 꼬박꼬박 열심히 해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각각 어떤 염색체상의 유전자인지 구하시고 성우의 성별을 판단하시오. 이거는 라지 A 스몰 A 쪽이 X염색체, 라지 B 스몰 B가 상염색체, 라지 D 스몰 D가 X염색체, 성우가 남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아무튼 거기 퍼넷사각형 그쪽은 그냥 빠르게 가로 세로만 부르면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은 P 가로에 들어가는 거, 세로라고 얘기해야 되겠군요. P 세로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한 칸은 라지 A, 한 칸은 스몰 A. 그리고 적으면서 해볼까요?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런 퍼넷이 1번이 됩니다. 굳이 이 칸들 안 채워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1-1번의 답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렇죠? 굳이 칸수를 더 늘려서 적는 거 틀린 걸로 간주할 겁니다. 다음 주에 채점할 때. 우리는 이 퍼넷이 몇 칸짜리 퍼넷인지도 꽤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 굳이 일부러 같은 것까지 적어가면서 칸수를 늘리지 마십시오. 됐고.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퍼넷은 얘는 이제 퍼넷 자체는 크게 나올 텐데 독립이니까 라지 B, 라지 D, 라지 B, 스몰 D, 스몰 B, 라지 D, 스몰 B, 스몰 D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야 니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 네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라지 B, 스몰 D, 스몰 B, 라지 D, 스몰 B, 스몰 D 이렇게 해서 16칸짜리 퍼넷 이게 2번의 답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번의 답은 P가 세로니까 세로부터 해보면요. 라지 B 스몰 D, 스몰 B 라지 스몰 B 스몰 D 이렇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Q 이쪽은 스몰 B 라지 D, 스몰 B 스몰 D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 이거는 가로 세로 바뀌는 것도 상관은 없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가로 세로 바뀐 거 틀린 걸로 합시다. 이런 건. 왜 가로 세로 바뀐 건 왜 틀린 걸로 할 거냐면 좀 주의하십시오, 제발. 실제로 지금 얘가 P하고 Q가 정해져 있는데 세로가 P고 가로가 Q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너희들 맘대로 바꿔서 문제 푼다. 낙구하는데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렇게 평소에 대충 하는 습관이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때 별거 아닌 거 잘못 봐서 틀리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평소에 좀 이렇게 야물딱지게 하는 걸 꾸준히 연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3번, 3-1번. 3-1번에 보시면 첫 번째가 라지 F 연관, 스몰 F 연관을 1번 케이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2번 케이스는 당연히 라지 E와 스몰 F가 연관되어 있을 거고 스몰 E와 라지 F가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왜? 본체 자체가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인데 당연히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P와 Q가 모두 1의 연관군을 가질 때 자, 이 퍼넷은 일부러라도 여기 좀 따로 잠깐 이따가 써야 되거든. 그래서 저거 그려놔 볼게요. 자, 이거를 라지 E, 라지 F, 스몰 E, 스몰 F, 라지 E, 라지 F, 스몰 E, 스몰 F 이게
요 1번 가지고 그리는 퍼넷 사각형이 될 겁니다. P하고 Q 둘 다 1번의 경우일 때 그리게 되는 퍼넷은 이렇게 될 거고요. 1번하고 1번끼리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리고 1번하고 2번일 때는 아니네요. 두 번째가 2번하고 2번이네요. 저는 P하고 Q가 모두 2번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러면 라지 스몰 f, 스몰이 라지 f. 라지 스몰 f, 스몰이 라지 f. 그렇죠? 원래 연관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했어요. 연관이라는 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을 같이 묶어놓는 게 연관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같은 염색체에 들어있으니까 였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약간 요쯤에다 적어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오게 되는 P는 1, Q는 2의 유전자형을 가질 때 퍼넷은 라지 E, 라지 F, 스몰 E, 스몰 F 그리고 여기 라지 E, 스몰 F, 스몰 E, 라지 F. 자, 이것도 가로 세로 바꿔도 실제로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근데 난 틀리게 할 거라고. 저는 그 말을 꽤 믿는 편입니다. 안에서 세는 바가지가 원래 밖에서 세는 거 맞아요. 니들이 학원에서 대충 하면 시험도 대충 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맙시다. 그래서 꼭 PQ가 정해져 있으면 PQ 정해진 대로 좀 맞춰서 채우자고. 이 문제는 분명히 P가 1이고 Q가 2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P가 만드는 게 이 두 가지고 Q가 만드는 게 이 두 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번에 해당되는 퍼넷 사각형은 P가 스몰이 스몰 F 한 가지밖에 못 만들고요. Q는 라지 라지 F랑 스몰이 라지 F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퍼넷이 끝. 사실 3-2번은 연관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풀면 되는 문제긴 합니다. 자,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가계도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따가 좀 하고요. 일단은 뒤에 쭉 넘어가서 밑에 5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문장이 다음 주어진 문장에 대하여 맞는 곳에 동그라미 하시오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요 그것부터 볼 건데요. 선생님, 저희는 이런 걸 처음 봅니다. 맞아요. 처음 볼 거예요. 근데 다 배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마주치게 되면 그 문제에서 각각 유전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유전은 어떤 게 있냐면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이 있어요.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복대름 유전이라고 하는 특이한 애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치? 거기다가 상염색체 유전이 있고 X염색체 유전도 있어요. 물론 그건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얘기하지는 않긴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있고 또 독립 유전도 있고 연관 유전도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키워드별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본다 하면서 심지어 분류까지 해놨었잖아. 우열, 그러니까 우성, 열성, 중간 유전이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사용할 때는 지금 적혀있는 이런 애들의 문장을 보고 각각 어떤 유전을 얘기하는 건지를 찾는 형태가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것까지 연습해야 되나라는 게 원래 제 주요 의견이었으나 이걸 연습을 시키는 게 낫겠더라고. 원래 약간 그런 게 있어.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생명과학이 좋아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렇다 보니까 원래 생명과학을 좋아하려면 제가 아마 상담 때 이런 얘기를 꽤 했었던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 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원래. 근데 요 근래에 들어서 언어 능력이 별로 안 좋은 편인데도 생명과학을 선택하게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좀 언어적인 부분도 같이 좀 연습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봅시다. 자, 1번. 형질 가는 한 쌍의 데리비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미 이것만으로 그 라지 스몰 A 딱 오게 알파벳도 딱 두 가지만 되어 있으니까 뒤에 거 더 안 읽어도 일단 단일인자예요. 그치? 단일인자 뜻이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얘는 무슨 유전이냐? 우열 유전입니다. 우열의 법칙이 성립하는 유전이에요. 이유는 자,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표현형은 라지 A가 표현되거나 스몰 a가 표현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일 거죠. 그치?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그대로 거기 적혀 있는 거지. 가능한 표현형 두 가지. 그럼 딱 저렇게 두 개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럼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그냥 우열 유전이 맞아요. 그러면 우열이 아니라 중간 유전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딱 바로 밑에 있는 문제처럼 되겠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 2번 보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니까 그리고 라지 B, 스몰 b 두 개의 종류만 있으니까 이것도 단일 인자예요. 근데 가능한 표현형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라지 B, 스몰 b 두 가지밖에 없는데 표현형이 세 가지가 되려면 뭐야? 얘가 표현되거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애초에 라지 B랑 스몰 B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이 세 종류의 유전자형이 끝이에요. 근데 표현형 세 가지 되려면 이 셋의 표현형이 서로 달라야 돼. 이 셋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게 만들 방법은 이 라지 B, 스몰 B가 라지 B와 표현형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한 게 여러분 라지 B는 유전자가 라지 B밖에 없으니까 얘는 라지 B가 표현되고요. 스몰 B는 유전자가 스몰 B밖에 없으니까 스몰 B가 표현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라지 B만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이 둘의 표현형이 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표현형이 두 가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표현형으로 세 가지를 만들려면 얘가 라지 B와 스몰 B가 모두 표현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중간 유전이다. 되죠? 그 다음에 3번. 자, 형질, 다와, 라는 각각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이러면 이미 이것만으로도 다도 단일인자고 라도 단일인자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 문제에서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다 이렇게 적어놓고 형질이 또 라가 있대요. 라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서 다에 쓰이는 건 라지 D, 스몰 D라고 하고요. 라에 쓰이는 거는 라지 E, 스몰 E, 스몰 B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얘는 그냥 일반적인 단일 인자가 되는 거고 얘는 단일 인자긴 한데 뭐인 거야? 복대립인 거지. 그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복대립의 특징은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 그때 유전자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하다. 이게 복대립의 특징이었으니까요. 뭐처럼? ABO식 혈액형처럼. 그래서 다는 단일인자 이렇게 되겠고요. 라는 단일인자, 복대립 둘 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복대립만 해놓으면 틀린 걸로 간주할 거예요. 왜? 진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복대립이 단일인자인 걸 자꾸 까먹어서 니들이. 진짜 너무 스트레스니까 둘 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평소에 아예 단일인자는, 아까 복대립 자체가 단일인자라는 걸 좀 각인을 시켜놔야겠어. 자, 그 다음에 다하고 라가 둘 중에 아까 다는 뭐고 라는, 그러니까 다가 우열이고 중간이고 둘 중에 뭔지, 라가 우열이고 중간이고 둘 중에 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서 보면요. 다는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근데 거기 문제 설명에 다에 대한 표현형이 두 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열이라고. 유전자 가지수만큼의 표현형만 나오면 그게 우열의 법칙인 겁니다. 유전자 가지수보다 표현형의 가지수가 더 많으면 그게 중간 유전이에요. 왜냐면 유전자 가지수보다 표현형이 더 많으려면 조합됐을 때 새로운 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실제로 이것만 해도 얘는 라시디가 표현되거나 스몰디가 표현되거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라지 E가 표현되거나 스몰 E가 표현되거나 스몰 B가 표현되거나.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왜? 라지이면 라지 E가 표현된다고. 스몰이면 스몰 E가 표현되고 스몰 B면 스몰 B가 표현된다고. 있는 유전자만큼의 표현형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 이것저것 조합했는데 추가적으로 특별한 다른 표현형이 등장한다. 그럼 우열이 없는 거고. 추가적으로 특별한 표현형 등장하지 않고 원래 유전자 개수만큼의 표현형만 나타난다. 그러면 우열의 법칙에 의한 거지. 왜? 우열 자체가 뭐야? 하나가 숨는 거잖아. 그치? A형 유전자랑 B형 유전자가 같이 있을 때 A형 유전자, B형 유전자가 같이 나오면서 A, B라는 새로운 유전자형, 아니 새로운 표현형을 만드는 게 중간 유전의 형태라면, 그게 아니라 라지 A, 스몰 A가 있을 때 라지 A만 표현되고 스몰 A가 숨어버려서 어차피 라지 A, 라지 A랑 라지 A, 스몰 A의 표현형이 똑같이 나오는 게 그게 우열의 법칙인 거고. 그게 우열과 중간의 차이니까. 유전자 가지수만큼의 표현형이면 우열, 유전자 가지수보다 표현형이 더 많아지면 중간. 그래서 걔는 다는 두 가지, 라는 세 가지이기 때문에 다라 모두 우열 유전입니다. 그리고 독립 유전이에요. 왜 독립 유전이야? 문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다와 라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 상의 유전자이며, 이게 독립이란 뜻이잖아. 같은 염색체 상에 있는 게 연관이고 다른 염색체 상에 있는 게 독립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네, 4번 같은 경우에 네, 4번은요. 형질 많은 세상의 대립 유전자 라지 F, 스몰 F, 라지 G, 스몰 G, 라지 H, 스몰 H에 결정된다. 세상의 대립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 상의 유전자이다. 그래서 가능한 표현형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다인자 유전이에요. 왜냐면 지금 4번 문제에서 마라고 하는 건 형질은 하나야. 형질 한 개잖아. 근데 세 쌍이지, 대립 유전자가. 이런 게 다인자 유전이에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쓰이는 거. 그래서 얘 다인자 유전이고, 다인자 유전은 무조건 뭐라고? 중간 유전이라고. 다인자 유전이면 우열인지 중간인지 고민할 필요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중간 유전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 이거 표현형 몇 가지보다 마지막에 있는 마의 유전자형은 서로, 이것부터 해보면 마의 유전자는 서로 독립이에요. 문제에서 아예 그렇게 얘기했어. 세상의 대립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 상의 유전자라고. 이게 독립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구예요. 자, 그렇게 돼서 그럼 이거 표현형 최대 몇 가지게? 자, 다인자 유전에서, 특히나 독립인 다인자 유전에서, 우리가 연관인 다인자 유전은 아직 안 다뤘거든? 근데 독립인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형 가지수를 세는 건 정말 쉬워요. 자, 여러분, 세 쌍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하는 다인자 유전이면 몇 칸이에요? 6칸이에요. 6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6칸을 채우면 그 사람의 유전자형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칸수 해놓고요. 독립일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칸수 해놓고, 얘 모든 자리에 대문자가 0개부터 최대 몇 개까지? 6개까지 들어가죠? 그럼 몇 가지야? 7가지. 그렇잖아. 대문자 0개부터 대문자 6개까지의 표현형이 가능한 거니까. 그럼 7가지 맞잖아요. 이렇게 세면 됨. 자, 그리고 5번은 잠깐 보류. 왜냐면 이거 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잠깐 보류해두고요. 그 다음에 6번. 형질, 사와 아는 각각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자, 이거 뭐야? 이건 다시 다인자가 아닙니다. 사하고 아가 둘 다 단일 인자예요. 거기다가 사는 라지 K와 스몰 K, 아는 라지 L과 스몰 L. 그러니까 그냥 복대립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둘 다 그냥 단일 인자예요. 근데 그 중에 사는 유전자가 지금 두 종류 있었는데 표현형도 딱 두 가지래. 그러면 우열 유전인 거고, 아는 유전자가 라지 L, 스몰 L 두 가지 있었는데
표현형이 세 가지래요. 그럼 뭐야? 중간 유전. 그리고 거기 뭐라 그랬어? 서로 같은 염색체상의 유전자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인 거야? 연관 유전이다가 되는 거죠. 알겠어? 알겠어. 네. 그리고요, 이제 그 위에 있던 5번은 지금부터 이제 요거 밑에 있는 3번을 설명한 뒤에 또 같이 해볼 건데요. 그럼 밑에 문제 유형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요 밑에 것들은 아예 다 다인자에 대한 얘기거든. 자, 근데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다인자 유전 문제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인자 유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던 방법 중에 이런 식의 것을 사용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방식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였냐? 자, n자리 유전자가 가지고 결정하는 다인자 유전이고요. 그때 대문자 R개인 확률을 구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게 그대로 적용되려면 조건이 뭐여야 되냐? 첫 번째, 부모가 이 대립유전자를 이루는 요 형질을 이루는 대립유전자끼리 서로 독립일 것. 그리고 이 부모가 모두 완전 이형접합일 것. 이렇게 했을 때 쓰는 겁니다. 근데 1번 문제 보시면요. P도 Q도 둘 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거 P고요. Q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완전 이형접합이라는 뜻이죠. 완전 이형접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모든 쌍이 다 이형접합인 걸 완전 이형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완전 이형접합인 상태예요. 두 번째 조건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떤 얘기도 있어요. 위에 세 쌍이 서로 다른 세 쌍의 상염색체상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독립이란 조건, 독립까지도 만족했죠? 그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건 대문자 몇 개짜리? 2개짜리. 그러면 세 쌍이니까 6자리 중에 대문자 2개짜리일 확률 이거죠. 이거 계산하면 첫 번째 문제의 답인 거지.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돼요.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조합에 대한 계산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계산 안 해봐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할 수 없으면 알아서 좀 연습 좀 해봐. 할 수 없으면 질문하세요.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이거 계산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그 아래 있는 걸로 내려가 볼게요. 이것도 지난주에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번엔 얘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조건은 동일하게 서로 다른 세 쌍의 상염색체, 그러니까 독립인 1번 조건은 그대로 만족하고 있거든. 원래 1번은 무조건 만족되어야만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고 연관이 섞여 있으면 이 다인자 유전인데 연관이 섞여 있으면 이건 그냥 못 써요. 이건 아예 쓸 수 없는 게 돼요. 근데 일단 지금 2번 문제도 독립이니까 일단은 됐고요. 근데 얘는 P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긴 한데 Q가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인 부모가 완전 이형접합이다 라는 조건에는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야? 맞지 않는 거죠. P는 완전 이형접합이 맞는데 Q가 완전 이형접합이 아니에요. 동형접합이 섞여 있어요. 성현아, 보고 있는 겨? 네. 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됨? 이거 푼 사람 풀지 않았어도 혹시 답이 이거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봤자 아무도 대답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답을 적어 볼 테니까 저는 이렇게 구했어요, 저거 똑같이 구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없군요. 뭐 사실상 시간상 대부분 여기까지는 안 왔나 보다. 자,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부모가 완전 이형접합일 때 앞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와 라지 D 스몰 D 사이에서 이런 계산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얘네들은 부모가 전부 대문자 소문자를 아무렇게나 다 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한테 있는 이 6자리 자체가 전부 다 대소문자가 자유롭게 채워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칸 중에서 몇 칸을 대문자로 채울지를 골라놓고 그래서 그 2칸 만약에 지금 이 문제는 대문자 2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2칸에 대문자가 들어갈 확률 그리고 남은 4칸에 소문자가 들어갈 확률을 계산해서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치? 완전히 똑같은 방식이야. 다만 이번엔 부모가 무조건 다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Q한테서 라지 A 하나와 Q한테서 스몰 D 하나를 받고 시작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즉 얘는 얘한테 라지 A 하나, 스몰 D 하나는 무조건 받아야 돼. 왜? Q가 원래 라지 A 2개, 스몰 D 2개 밖에 없거든. Q는 자식한테 라지 A밖에 못 줘요. 스몰 A를 줄 방법이 없어요. 그치? 그리고 Q는 자식한테 스몰 D밖에 못 줍니다. 라지 D를 못 줘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줘야만 하는 거 채워놓고 남은 4칸 가지고 하라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이 남은 4칸은 실제로 이제 남은 것들로 대소문자 마음껏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우린 대문자 2개짜리가 궁금하지. 근데 이미 무조건 채워져야 되는 것 중에 대문자가 이미 몇 개? 1개 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4칸 중에 대문자가 몇 개만 차야 돼? 하나. 그래서 4칸 중에 1칸 대문자 집어넣을 거 고르고 2분의 1에 4제곱 이런 방식으로 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와 이때는 푸는 방법이 완전히 동일하지만 미리 약간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꽤 그 매년 그래도 한두 명 정도 학생들은 이거 알려주면 이건 당연히 구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여러분들 중에 고민해서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해봤으나 내가 시간을 너무 짧게 준 것 같아. 사실 시간 좀 더 줬으면은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정말 좋아요. 딱 한 가지 유형을 풀기 위한 풀이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그 한 가지 유형 자체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풀려고 그러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유전 파트는 니들이 공부한다고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유형들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 그 앞에는 3단원은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대부분 틀렸으면 공부를 안 한 거거든. 공부를 덜 했거나. 근데 여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건 되게 소중한 거야. 잘 챙겨가. 실제로 다인자는 다인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생소하고요. 특히나 이제부터 얘기할 다인자 연관 같은 경우는 진짜 개빡치는데요. 근데 다인자 독립 같은 경우에는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가장 편하게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방법을 모르면 절대 건들 수 없는 문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잘 이해해 두시고 잘 연습해 둡시다. 아무튼 자 그럼 이제부터 개빡치는 연관의 세계로 가봅시다. 아이고 다인자 연관은 사실 뭐 간단해. 그냥 니들이 퍼넷을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제 다인자 연관 쪽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인자를 지금 여기서는 이 독립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다인자인데 연관되어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다인자 연관은 그냥 퍼넷 그리기가 문제 푸는 방법의 전부거든. 근데 실제로 다인자 연관을 퍼넷 그리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런 형태로 문제 푸는 방법을 뭐 모든 과목 통틀어서 노가다라는 형태로 많이 표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노가다의 형태로 문제를 풀면요. 다인자 유전 연관 문제 하나 푸는데 진짜 딱 30분 그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노가다로 푼다라는 것 자체가 답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봐뒀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냐. 자, 다인자가 있어요.
그리고 다인자 유전에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 라지 G, 스몰 g 라고 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로 이루어진 이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이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어떤 다인자 유전 형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의 형질인데 요 세 쌍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봅시다. 자, 이걸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 라지 G, 스몰 g 그리고 라지 E, 스몰 f, 스몰 e, 라지 F, 스몰 f, 라지 G, 스몰 g 이렇게 자가교배를 했다고 해요. 자, 이건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린 데까지만 얘기를 해놓고 니들한테 문제를 풀라 그러면 아마 이거 하고 있겠지. 근데 사실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무슨 얘기를 아직 얘기를 안 했냐면요. 연관인지 독립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연관 독립부터 니들이 알아내라로 나와요. 이거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럼 알아내야 되거든. 그럼 실제로 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첫 번째, 셋 다 독립일 때가 있고요. 크게 나눠볼게요. 두 번째, 둘 연관이고 하나 독립일 수가 있어요. 세 쌍이니까. 세 번째, 셋 다 독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셋 다 독립이 여기 있는 거였네. 셋 다 독립이 여기 있었으니까 셋 다 연관으로 바꿀게요. 네, 셋 다 연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쌍이 다 한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세 쌍 중에 두 쌍은 한 염색체에 나머지 한 쌍은 다른 염색체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세 쌍이 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정보를 안 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렇게 세 가지인데, 경우의 수가 세 가지밖에 안 돼 보이는 것 같지만 경우의 수 진짜 엄청 많아져요. 왜냐하면 첫 번째, 셋 다 독립일 때 이건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풀면 돼요. 표현형 가지수도 이미 우리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냥 7개가 될 겁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 대문자 0개부터 대문자 6개까지 다 가능할 테니까 그냥 표현형은 7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도 이렇게 풀면 되긴 할 거거든. 그러니까 쟤는 경우의 수라고 딱히 생각할 건 아니긴 해요. 근데 둘 연관이고 하나 독립일 때 사실 이 둘이 연관이고 얘가 독립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둘이 연관이고 얘가 독립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둘이 연관이고 얘가 독립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걸로만 해도 경우의 수가 3개로 나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아니 요거 아까 채울 때 얘기했다시피 한 명은 1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관군을 가지고 한 명은 2번, 이런 식의 연관군을 가질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 조합이 이렇게 3가지씩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3 곱하기 3, 9가지 경우의 수가 돼요. 왜? 각각 연관군이 이렇게 셋 중 하나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면서 동시에 EF 연관, EG 연관, FG 연관 3가지 경우가 발생하니까 3 곱하기 3의 경우의 수로 같이 9가지가 되지. 답이 있냐고. 없잖아. 그래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걸 정리해 두셔야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 EF 연관인지 EG 연관인지 FG 연관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니들 편한 거 연관시키십시오. 왜? 어차피 다인자 유전은 염색체상의 위치만 다를 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원래 그 문제는 EF가 연관이라고 의도하고 냈어. 근데 나는 E하고 G가 연관인 것 같아 하고 풀잖아?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런 지장이 안 생겨요. 지장이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니들이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하고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얹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많은 걸 해야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을 연습하고 그 다음을 가야 되니까 일단 구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인자 연관의 99% 문제가 어떻게 연관시키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E랑 F가 연관인지 E랑 G가 연관인지 F랑 G가 연관인지를 판단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아무거나 연관시키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건 앞에 둘을 연관시키는 걸 제일 선호해요. 그래서 E하고 F를 연관시켜 놓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둘은 연관이고 하나는 독립일 때, 그러니까 이 둘을 연관으로 같은 염색체에 있고 얘가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고 놨을 때, 그때 이 둘 사이의 퍼넷사각형을 그리면 라지 G 스몰 G에 대한 퍼넷사각형은 그냥 라지 G 스몰 G, 라지 G 스몰 G 해서, 이거 G가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서 얘는 2, 1, 1, 0 이렇게 퍼넷사각형이 될 겁니다. 저렇게 4칸짜리 퍼넷사각형이 그냥 나올 거예요. 독립인 쪽은.
왜 2110 하는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우리 다인자 유전 퍼넷은 대문자 몇 개인지만 칸 안에 적어주자고. 어차피 표현형만 우린 관심 가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그 상황에서 그러면 앞에 연관된 EF 쪽은 경우의 수가 어차피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린 거 안 지우고 냅둔 거임.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지금부터 이 세 개의 퍼넷 합경을 다 외우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퍼넷이 나왔는지를 외워두세요. 왜냐면 이걸 외워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매번 이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매번 최소 3개 이상의 퍼넷 합경을 그리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지 말고 외워두시면 진짜로 엄청 많이 편해요. 실제로 매년 제가 여러 가지 문제 푸는 방법들을 만들 때 매년 학생들 중에서 가장 애들이 만족도가 높은 게 이거예요. 이거 만들어서 외워두게 한 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탁이니까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1번, 1번처럼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 대문자끼리와 소문자끼리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4, 2, 2, 0 이의 형태를 퍼넷 삼각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이런 형태의 퍼넷을 가지면 2, 2, 2, 2의 퍼넷을 갖게 돼요. 그치? 그리고 얘처럼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랑 한 명은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퍼넷을 되면 이건 3, 3, 1, 1의 퍼넷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퍼넷을 형태 그대로 외우라고. 그래서 이거랑 같이 외워두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거면 표현형이 7가지가 나오고, 이러면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고, 이런 표현형이 5가지가 나옵니다. 실제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다인자 유전이 이렇게 있는데 연관이 독립인지 안 알려줘. 근데 완전 이형접합인 2명을 주고 그 둘의 자손이 표현형이 5가지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 던져줍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게 돼야 되는데, 외워두면 5가지면 이 퍼넷이네 하고 그냥 그려놓고 답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5가지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왜 7가지고 얘가 왜 3가지고 얘가 5가지인지 구해보면요, 결국 최종적으로 표현형은 이 퍼넷만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퍼넷과 함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치? 그리고 다인자의 2개의 퍼넷을 합치는 방법은 표현형의 가지수를 세서 이렇게 세보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 자, 그럼 여기서 이 둘이 만나면 대문자 4개였는데 그게 6칸, 그러니까 라지지 라지지를 만나면 대문자 몇 개? 6개. 여기 4짜리랑 저기 1짜리가 만나면 대문자가 5개가 되겠죠. 4개짜리랑 0개짜리가 만나면 대문자 4개짜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세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대문자 2개짜리랑 저기 2개짜리가 만나면 대문자 4개가 될 거고요. 여기 2개짜리랑 1개짜리가 만나면 대문자 3개가 될 거고요. 사실 이거랑 이게 만나는 경우도 볼 수는 있는데 이것과 이거는 어차피 같은 표현형이 나오니까 굳이 겹쳐서 세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거 2가지랑 저기 0개 만나면 2가지. 근데 4 겹쳤으니까 일단 미리 지워놓고, 얘도 다시 셀 필요 없으니까 0, 2, 2, 0, 1, 3, 아이 뭐래 1, 0, 0, 0. 그리고 이 한 번 겹쳤으니까 지워놓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구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임. 그냥 이거 4가지, 아니 여기 표현형이 3가지네. 여기 표현형 3가지, 저기 표현형 3가지 곱해서 9가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질 않는다고. 다인자 유전은 이거랑 이게 합쳐져서 전체 대문자가 몇 개냐가 표현형이에요. 여기 표현형 몇 가지, 저기 표현형 몇 가지 이렇게 곱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세봐야만 해. 그러니까 원래 다인자 연관 문제는 가장 긴 노가다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긴 노가다 과정을 줄이는 어떤 특정한 논리의 경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워두자고. 얘 왜 5가지? 3, 2 만나면 5, 3, 1 만나면 4, 3, 0 만나면 3, 1, 2 만나면 3, 1, 1 만나면 2,
1, 0 만나면 1인데 3, 3 하나 겹쳤으니까 지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렇잖아. 쟤는 어차피 셀 필요도 없습니다. 네 칸 다 똑같이 대문자 네 두 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표현량 자체가 세 가지니까 그냥 세 가지 나오겠지 뭐. 오케이? 딱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요즘 다인자 유전 문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가 엄청 어렵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모든 문제의 풀이가 다 이 세 개를 외워놓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꼭 외워줘야 되는 퍼넷이 돼요. 얘네들은.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3-1번, 3-2번, 3-3번에서 3-1번은 대문자 3개 표현형의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거기서 대문자 3개 아니 거기 지금 보시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P와 Q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여기서 P와 Q에 라지 A와 라지 B가 둘 다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대. 그러면 어떤 퍼넷이 나온다는 얘기냐면 이런 퍼넷이 나온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3-1번 문제는 이 퍼넷과 이 퍼넷을 그려놓고 표현형이 가질 수 있는 7가지가 나오겠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방법은 알려드렸고 답은 일부러라도 안 부를 거니까 위에 이제 여기 3-1번, 3-2번, 3-3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갑시다. 굳이. 그럼 이제 앞에 중간에 넘겨놨던 가계도에 대한 문제로 갈 건데 사실 4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못 풀어요. 왜냐면 그 가계도를 내가 색칠을 해서 드려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 원래 색칠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수로 풀겠어. 그래서 원래 풀지 말라고 체크를 해둔 거기도 하고 근데 체크해둔 거 풀 수 있으면 풀라면서요. 네, 맞긴 맞는데요. 어차피 이 체크해둔 것까지 풀 시간을 주지를 않을 거였고 실제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 그 앞에 있는 3번 가계도 분석 여기 3페이지에 그 앞 페이지 그 가계도들이 있는 거기 말고요. 그 앞 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거기 가계도 분석 보시면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유전 현상에서 어떠한 형질이 유전되는 방식은 4가지이다. 이 4가지가 뭐일 거냐면요. 상염색체상에 우성으로 유전되는 게 있고 상염색체상에 열성으로 유전되는 게 있고 X염색체상에 우성으로 유전되는 게 있고 X염색체상에 열성으로 유전되는 게 있고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인자, 단일인자, 복대립 이런 얘기나 독립연관 이런 얘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확장해 나가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사용되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냥 일반적인 단일인자 하나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이렇게 유전되는 방식은 상, X 이렇게 둘로 나뉘면서 상염색체상에 우성으로 되거나 열성으로 되거나 성염색체상에 우성으로 되거나 열성으로 되거나 이렇게 4가지가 있지. 물론 Y염색체도 있겠지만 자, 그래 순서대로 적용하며 오류가 생기는 경우의 수를 제거하는 것이 가계도 분석의 기본적인 방법이다. 뭐 우리가 흔히 규律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해보고 이걸로 하니까 안 되네 제거 이걸로 그 다음에 이걸로 해보니까 안 되네 제거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됩니다. 내신에서는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조금씩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노가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노가다 할 수 있는 문제는 복잡하거나 좀 시간이 걸리거나 할 수는 있어도 쉬운 문제예요. 반대로 노가다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소리는 뭐겠어. 그냥 해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뭔가 문제 안에 있는 단서를 찾아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런 게 더 어려워요 당연히. 차라리 노가다 할 수 있는 문제가 낫습니다 난이도상으로는.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근데 아무튼 별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 1, 2, 3, 4는 적용 순서를 좀 정리를 해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가계도상의 노가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가계도상의 노가다를 한다고 치면요. 뭐부터 하시냐면요. X염색체 열성 유전부터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X우성, 그 다음 상열성, 상우성 이렇게 가십시오. 왜냐면 기본적으로 X염색체 열성이 확률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 다음으로 빈도가 많은 경우의 수가 상열성 유전되는 유전자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그 다음으로 많거든? 근데 우리가 노가다 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X열성이라고 놓고 가계도를 분석을 먼저 해봐. 근데 그게 아니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상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X열성이라고 분석을 하는 동안 이미 우린 X랑 Y랑 이런 걸 막 쭉 적어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우성 노가다는 거기서 조금만 바꿔보면 되니까 금방 한다고. X열성을 해본 상태에서 하면. 그래서 순서를 X열성부터 해보고 안 되면 X우성 살짝 해봤다가 이것도 아니면 상열성으로 넘어가면 돼. 보통 여기 싹 끝나. 사실 노가다 순서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정리는 해드리는데 사실 그냥 밑에 걸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밑에 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노가다 할 일은 아예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노가다에서 뭔가 안 되네. 아 이걸로 하니까 이 가계도가 성립하지 않네의 경우는 다 이 밑에 경우에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밑에 경우에를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걸 외우고 이걸 정리해 적용할 수 있으면 기본적인 가계도 분석은 대부분 될 거예요. 내신에서의 중 혹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 문제까지는 이 밑에 걸 외우는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내신 상 문제 혹은 모의고사 수능 기준 한 중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은요. 이제 슬슬 이것만으로는 안 되기 시작할 거고. 아무튼 내신에서 중상 정도까지는 이것만 잘 외우고 있어도 가계도 분석이 금방금방 될 거예요. 아무튼 하나하나씩 가보면요. 첫 번째, 주워온 딸의 유전병. 자, 이게 무슨 뜻? 부모가 정상인데 딸의 유전병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모가 남자, 동그라미가 여자고요. 색칠되어 있으면 유전병이 발현됐다. 혹은 그 형질이 발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색칠이 안 되어 있으면 그 형질이 발현되지 않았다. 혹은 정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보면 이걸 그냥 우린 주워온 딸이라고 표현하자는 거예요. 주워온 딸이 유전병이라고 표현하자는 겁니다. 정상 부모 아래서 유전병을 가진 딸이 태어났다. 이걸 주워온 딸이라고 표현하자는 거고요. 이러면 이 주워온 딸이 가진 형질, 그러니까 이 유전병은 무조건 상염색체상의 유전자고 열성이어야 됩니다. 자, 왠지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노가다 과정을 보면요. 알파벳을 하나 정해봅시다. 라지 스몰 A로 해볼까요? 자, 중간 유전은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에서 중간 유전이 문제는 어차피 중간 유전이라고 주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풀게 할 거야. 당연히 그냥 우열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열을 전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면 얘가 유전병 유전자인지 얘가 유전병 유전자인지를 알아낼 때 우성이고 열성이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의 답은 상열성일 거니까 그러면 상열성 말고 다른 경우엔 왜 안 되는지 한번 쭉 볼게요. 첫 번째, X염색체 상의 유전자면서 요 라지 A가 유전병 유전자인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우린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X 우성 유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라지 A, 스몰 a가 모두 다 X염색체 상의 유전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때 우성인 라지 A 쪽이 유전병 유전자라고 표현이 되면 이게 X 우성 유전되는 유전병이란 얘기가 되는 거라고. 네. 항상 여기 설명할 때 제일 고민되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아는 내용을 설명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학생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하기에는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발 그냥 집중력이 떨어진 거 어떻게 잘 극복해 보십시오. 어떡하겠어. 난 설명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몇 명이 좀 안다고 해서 설명 안 할 방법이 없으니까 좀 집중력 흐트러뜨리지 말고 그냥 쭉 좀 집중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얘가 X 우성이라고 놓게 되면
자, 얘네들의 가계도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X형 색채 유전은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남자니까 XY를 먼저 적어주시고요. 얘는 여자니까 XX 이걸 먼저 적어주시고요. 얘 여자니까 XX 먼저 적어주십시오. 제발 이것부터 하세요. 진짜 매번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매번 X형 색채 유전인데 저거 안 해놓고 이상하게 막 적어온 다음에 왜 이거 제가 해봤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들고 와. 그러지 말고 X형 색채 유전이면 일단 염색체부터 적어. 유전자가 어떻게 되고 나발이고 나중에 채우고 일단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형 색채 옆에다가 이렇게 유전자를 채우는 겁니다. X형 색채 유전은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해 주세요. 자, 이때 우리가 라지 A로 유전병 유전자라고 했다는 소리는 스몰 A는 정상 유전자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렇잖아. 유전병 유전자가 하나 있으면 그 유전병이 안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 정상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아버지는 정상인데 그럼 정상 유전자가 있어야 되거든? 스몰 A. Y 옆에는 없어요. 저건 Y 염색체지 X 염색체가 아니잖아. 지금 이 유전자는 X 염색체 유전자라고 해놓고 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엄마는 여기 어머니는 얘가 지금 정상이기 때문에 스몰 A여야만 해요. 왜? 라지 A가 유전병 유전자인데 유전병 유전자가 우성이면 라지 A 스몰 A면 그건 정상이야? 유전병인 거야? 유전병인 거거든. 그치? 우열의 법칙 성립할 때는 우성이 하나라도 있으면 당연히 그게 우성 쪽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전병 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간다는 소리입니다. 노가다를.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얘가 유전병이고 얘가 정상일 때를 해볼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뭐부터 잠깐 얘기를 해볼 거냐면 상염색체상에서 얘가 유전병일 때 얘가 정상일 때 이것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이것도 안 될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애초에 정상 유전자가 열성이면요. 부모한테 정상인 부모들한테는 정상 유전자밖에 없어요. 부모가 유전병 유전자를 가질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잖아. 선생님 그냥 엄마가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요. 그럼 엄마가 유전병이 되지. 정상 엄마일 수가 없어지지. 그렇지? 정상이 열성이면 부모는 다 정상 유전자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정상 부모에서 유전병 딸이 태어났을 때라는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지금 A부터 D까지 그러니까 주어온 딸, 주어온 아들 여기서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요. 부모가 둘 다 정상인데 자식이 유전병이거나 부모가 다 유전병인데 자식이 정상이면 일단 자식 쪽에 가진 형질은 무조건 열성 형질이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 왜? 부모한테 숨어있다 나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A하고 C는 유전병이 열성인 걸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고 B하고 D는 정상 쪽이 열성, 즉 유전병이 우성인 걸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열을 판단하기 가장 쉬운 단서의 형태로 주어지는 게 A, B, C, D 이런 형태예요. 근데 그럼 일단 유전병이 열성인 건 알겠어. 근데 왜? 그럼 왜 X열성은 안 되는지 해볼게요. 자, 이걸 보이는 그대로 여기서 채운다고 해보면요. 이 아버지는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인 라지 A가 필요합니다. 여기 라지 A로 채워야 되겠지. 그리고 어머니도 이 유전병이 안 나타났잖아.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라지 A 채우면 되죠. 근데 이 자리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정상 유전자만 2개 갖고 있어도 돼요. 그래도 정상이니까. 근데 정상 유전자 하나랑 유전병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정상일 수 있잖아. 우리는 그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는 일단 비워둡니다. 가계도 분석상 다른 가족들을 보고 알아낼 수 있으면 그때 채워주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유전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전에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A다, B다 이렇게 딱 2가지 중에 하나로 갈리는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 수 없음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지금 주어진 단서로는 알아낼 수 없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 선생님 이게 알 수 없어서 이게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알 수 없어서 이게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들고 와서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 앞에까지. 근데 앞에까지는 그런 문제를 낸 쪽이 좀 정신 나간 쪽이었다면 유전은 원래 그걸 기본으로 해요. 알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긴 당장 이 둘만 가지고는 여긴 당연히 모르는 건데 얘를 보면 얘는 유전병이어야 되고 근데 유전병이 열성이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딸까지 보면 이제서야 엄마의 여기를 스몰 a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 딸은 이거랑 이거를 각각 엄마 아빠한테서 받아야 되니까 이거 엄마한테서 받아오려면 엄마한테 스몰 a가 있어야겠지. 근데 문제가 생겼죠. 뭐야? 이 딸의 나머지 하나의 스몰 a가 아빠한테서 올 수 있어 없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어온 딸을 찾게 되면 상염색체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유전자는 무조건 상염색체상의 유전자여야만 해요. X염색체상의 유전자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A, 주어온 딸의 유전병. 그러면 유전병이 상열성. 주어온 딸이 정상. 그러면 유전병이 상우성. 주어온 아들이 유전병. 유전병이 그냥 열성입니다. 상인지 X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건. 왠지 한번 해볼까? 자, 해봅시다. 자, 이번엔 이걸 아들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일단 라지 A, 스몰 A. 이게 스몰 A가 유전병이고 얘가 정상인 건 할게요. 왜냐면 부모가 정상인데 자식이 유전병이려면 일단 유전병이 열성이긴 해야 돼. 숨어있다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때 1번 케이스. 자, 이게 X염 색체일 때와 2번 케이스. 이게 상염 색체일 때를 둘 다 해보면요. 자, X염 색체일 때는 다시 요거 칸 자칫 비워놓고 X염 색체일 때는 염색체 먼저 그려놓고 하라고. 정염 색체. 그러면 자, 얘 정상이어야 되니까 이 자리 라제이면 되죠. 그리고 얘 유전병이어야 되니까 얘는 유전병 유전자를 가져야만 해요. 여기 스몰 a 채우면 되죠. 그치? 옆에가 Y라서 채울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에요. 남자 둘은. 그리고 어머니는 정상이어야 되니까 정상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아들은 아빠한테 Y를 받았을 거고 엄마한테 이 X를 받아왔어야 되니까 이러면 가계도 분석이 끝나는 거거든. 맞는 가계도지. 오류가 전혀 없는 가계도면 맞는 가계도거든. 근데 일단 이게 됐어. 근데 문제는 상일대로 해보면요. 상일대는 이제 X염 색체를 그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제 한 쌍씩 갖다 놓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때 얘가 유전병이니까 유전병이 열성이면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열성인 애 상일 때는 이제 열성인 애한테 그 열성 순종, 열성 동형 접합을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문제 이제 가장 편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면 부모가 둘 다 정상이면서 유전병 유전자를 가질 수 있지.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스몰 A, 스몰 A 유전병 유전자가 표현되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려진 이 부모님 정상 아들이 유전병인 가계도로는 분석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X열성도 되고 상열성도 돼요.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다른 단서가 필요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주어온 아들이 유전병이면 그냥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상인지 X인지는 해봐야 돼요. 다른 단서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주어온 아들이 정상이다라고 하면 유전병이 우성이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야. 상인지 X인지는 해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남은 시간상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디테일한 설명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니 일단 나열해 놓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봅시다. 아유 바빠라. 숨차다. 자, 자, 어머니 유전병 아들 정상. 자, 이게 너네 가계도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아버지 쪽은 몰라. 어떻게 돼 있든 상관없고요. 어머니는 색칠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여기 다른 형제가 있든 없든 거긴 아무 상관없고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여기서 아버지가 유전병이면 주어온 아들 쪽을 적용해도 되는 건데 아무튼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머니가 유전병이고 아들이 정상이잖아? 이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이러면 X 열성만 안 됩니다. 이 하나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X 우성, 상 우성, 상 열성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얘는 X 열성은 안 돼. 왜 안 되는지 잠깐 해볼까요? 자, 라지 A 스몰 a라고 해놓고 얘 X 함색체 상이고 열성이면 얘가 유전병일 때 X 열성이라는 건 딱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XX로 유전병이니까 스몰 a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가 저 엄마한테서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아들은 다 X 스몰 a y가 돼요. 그러니까 유전병을 안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저것만으로는 다 돼. 다른 추가 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어머니가 유전병일 때 아들이 정상이면 X 열성 안 됨. 어머니가 정상이고 아들이 유전병이면 이건 뭐야? 아버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어머니가 정상인데 아들이 유전병이면 이건 X 우성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들의 X염색체는 엄마한테서 온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들의 X염색체는 무조건 엄마한테서 온 거거든. 왜 우리 흔히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많이 들어봤을 말인데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아들은 엄마 닮는다는 말이 되게 많잖아. 가장 큰 이유가 X염색체가 아빠한테 받은 게 없어요. 엄마한테 받은 것만 있어서 그래. 그게 되게 유전적인 부분에서 되게 크게 차지하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딱 그만큼만 더 닮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막 엄청나게 닮게 되고 그러지도 않아.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X 우성 안됨이 되는 거고요. 어머니 정상 아들 유전병일 때. 그러면 아버지 유전병 딸 정상 이거는요. 아버지 유전병 어머니가 뭐 어쨌든 상관없고요. 그때 딸이 정상인 거야.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X 우성 안됨입니다. 사실 이거는 엄마 아들의 위치만 바꿔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아버지와 딸 쪽의 단서를 보는 거는 어머니와 아들의 단서를 보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위치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 우성 안됨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랑 똑같았던 거지. 정상 어머니와 유전병 아들.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더라? 뭐 여자 정상 남자 뭐 유전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따로 외우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마지막에 아버지 정상 딸 유전병 이거는 X 열성 안됨. 그러니까 아버지 정상 딸 유전병은 어머니 유전병 딸 아휴 말도 어렵네. 됐어 그냥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쭉 해보면요. 그러니까 주워온 딸을 찾으면 주워온 딸이 유전병이다 하면 상열성, 주워온 딸이 정상이다 하면 상우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 뭘 기준으로? 그 유전병 유전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전병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상에 어떻게 유전되느냐를 얘기했을 때 옆에 적혀있는 대로 해석하자를 가계도에 적용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워온 아들의 유전병이라고 하는 건 아이고 힘들어. 주워온 아들의 유전병은 그냥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거고 주워온 아들이 정상이라는 건 유전병이 우성이라는 거고 어머니 유전병 아들 정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X 열성 안됨 뭐 이 정도가 되고요. 어머니 정상 아들 유전병은 X 우성 안됨. 그러니까 유전병 유전자가 X 열성으로 유전되는 거 안 된다는 거고 위에 건. 그 아래 거는 유전병 유전자가 X 우성으로 유전되는 게 안 된다는 거고 아버지 유전병 딸 정상 이쪽은 X 우성 안됨. 아버지 정상 딸 유전병은 X 열성 안됨. 이런 식이 되고요. 이게 가계도에 적용을 시켜보고 싶으시면 한번 적용을 쭉 해보는 것도 진짜 좋은데 해보고 싶으시면 이번에 내드릴 숙제인 유전 쪽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가계도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풀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완자 자체가 워낙에 쉬운 문제들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찾으면서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연습해왔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고요.